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진관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현재에서부터 그동안에 살아왔던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회상을 하는 수련법이었다면은 지금 설명드릴 것은 이제 지금부터 미래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답을 얻는 그런 하나의 공부법입니다, 이것이. 자, 그것을 이제 도의 용어로 이제 각진관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각진관인데요. 깨달을 각, 참진, 그 다음에 관점 할 때 그 바라볼 관자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깨닫는 그런 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 자, 내가 있고 나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 자, 먼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아주 제일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족이겠죠. 그 다음에 자기하고 관련된 직업. 또 뭐 친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선후배도 있을 수가 있고, 주변인들. 자, 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만한 사항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는 겁니다. 또 이거 말고도 뭐 내가 어떻게 뭔가를 잘 하기 위해서 취미 활동도 필요하고, 그 취미 활동에는 뭐 독서도 있을 수가 있고 여행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 또 하나를 또 만드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공부, 그렇죠. 뭐 직업하고 뭐 취미하고 또 별개로 나는 좀 뭐 영적인 공부를 뭐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학을 갖다가 또 뭐 한다거나 사람마다 또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공부로 하나 또 잡아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살면서 내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사항. 자, 아마 또 기타 등등 또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이렇게 뭔가 하나를 이렇게 또 정리를 해서 두고, 자, 이제 수련을 하시면서 이제 원기담법을 마치고 진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축기 과정이라고 해서 좌사법 상태에서 호흡을 길게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 호흡을 길게 하시면서 이제 임독을 돌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진기담법이 되는 것이고, 호흡만 길게 하시게 되면 이제 그것이 축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무렵부터는 내 의식을 상당히 깊게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각진관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선사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진기 들어가기 전에 각진관을 하고 만약에 통리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고 나서 수련을 하게 되면은 아주 수련이 깊어지고 잘 된다라고 하셨어요. 통리되는 것은 또 기초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통리라는 것은 이치를 통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통이라 그러기도 하고 통리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요 단계는 사실은 상당히 높은 단계인데, 자, 이것을 갖다가 같이 수행을 해 나가면서 이제 깨달음을 자꾸 얻어 가지고 이치가 통하게끔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스승님께서 아예 마음 먹고 통리를 시켜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 집중적으로다가 또 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가 않게 된다면은 이제 기초적인 것을 먼저 공부를 좀 하고, 그 기초에는 반드시 한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음양오행의 원리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체에 대해서도 좀 기본 상식이 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공부를 하면서 수련을 같이 하면서 여기에서 깨달음이 생겨지는 그런 상태를 이제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각진관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통리는 나중에 이제 갈수록 통기법을 해 나가면서 끝에 가서는 완벽한 통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각진관은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자, 먼저 수련을 이제 계속 집중적으로 가만히 좌사법에서 한참 동안 이제 깊게 들어가면서, 자, 각진관 단계로 이제 내가 공부를 들어가는 거예요. 나하고 제일 먼저 가족하고의 관계를 생각을 합니다. 자, 호흡을 깊게 들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만 떠오릅니다. 나와 가족과의 관계. 자, 그 상태를 생각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서, 아니, 나하고 가족하고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아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잊어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아주 좀 독특한 겁니다. 호흡을 아주 고요하고 깊게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딱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한 이후에 그 생각을 놔버리고 한참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추어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수련의 힘인데, 나와 가족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고서 잊어버려요. 자, 잊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딱 열리면서, 아하, 내가 앞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데 가족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저절로 지혜가 이렇게 발현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턱을 괴고서 이렇게 한참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비워야 돼요. 무아의 경지와 같은 아주 깊은 상태에서 가족하고의 관계가 딱 떠오르게 됐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참된 지혜로 가장 근본적인 그 해결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가족하고는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나가 만약에 이제 아버지라 그러면은 아버지 역할을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와이프한테 어떻게 내가 해야 된다, 어떻게 대한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전혀 이제 가족하고의 관계에서 크게 부작용 없이, 그리고 내가 살면서 고민할 것을 미리 다 생각을 해 두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 상태에서 이제 가족과 대하게 되면은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자식들도 저를 갖다 존경하게 되고 또 와이프하고도 관계가 굉장히 사랑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내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하고 가족하고의 관계가 해결이 되면은, 자, 앞으로는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 가족하고의 관계에서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비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이제 텅 비면서 이 안에 천기가 차는 겁니다. 꽉 차가지고
이제 홀가분하죠. 가족하고의 관계가. 자, 이제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행을 또 계속 해 나가다가 이제 직업하고의 관계. 자, 이것을 갖다 이제 또 떠올려 놓고 나하고 직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또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깊은 호흡을 속에 아주 깊은 명상 상태로 다 들어가서 한동안 계속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딱 깨달음이 오면서 나의 본래 가지고 온 탤런트, 하늘에서부터 받은 이 탤런트가 내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자, 이것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게 화합이 잘 되면서 나의 이 탤런트를 가장 발현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직업을 갖고 그 직업을 가지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것을 갖다가 즐겁게 내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것이 이제 수련을 하면서 이제 지혜가 열리면서 이것이 또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고 또 그 안에 아주 디테일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한눈에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내 지금 현 상황과 이렇게 매치를 잘 시켜보면은 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뭐 언제까지 하늘로부터 받은 이 탤런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내가 이제 이 직업을 딱 갖고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살면서 부닥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서 미리 다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면서 이제 그냥 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크게 아주 특별하게 고민할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과 정리가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직업도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이것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이건 크게 걱정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또 천기가 차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인과의 나와의 관계, 뭐 취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내가 또 딱 생각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또 잊어버려 가지고 한참 고요한 상태로 깊게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에 지혜가 확 열려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주변인들, 뭐 형제지간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친구, 그다음에 나하고 또 알게 된 지인들 이런 관계를 갖다가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좀 잡히는 겁니다. 뭐 취미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과정인데 단지 좀 차이가 난다면은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부닥쳐 가지고서 그때그때 막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수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걱정되고 고민스러워할 부분들을 먼저 다 정리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을 진짜 이렇게 튼실하게 해 놓는 거죠. 외향적으로 아무 이런 것이 이제 좀 저항 같은 것이 올 만한 것을 내 내면에서 충분히 다 이제 거르고 소화를 다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한마디로 내공이 쌓였다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내 안쪽에 모든 의식을 갖다가 이제 편안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생을 살면서 내가 부닥쳐도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막 화를 내거나 뭐 여러 가지 안 되는 거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부정적인 것이 잘 이제 안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정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오랜 생을 사신 분들, 연세 많은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정리가 다 되셨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접 부닥치면서 체험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좀 초월하신 상태가 된 경우가 많죠. 연세 많은 분들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미리 당겨가지고 내가
이 지극한 명상 상태, 고요한 상태에서 이것을 미리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이 직접 체험한 것 이상으로 이 수련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먼저 마음으로 다 정리를 해놓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것에서는 이제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도를 닦아 나갈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부닥치게 되는 것들은 내 내면에서 벌써 아주 튼튼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흔들림이 없이 계속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각진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하고 관련된 이제 뭐 주변인 취미 뭐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다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냐 하면은 이제 진리. 이 참된 진리 쪽으로다가 이제 자꾸 가게 되면서 그 아까 저 써드렸었죠. 이 통리, 이치가 자꾸 통해지는 쪽으로다가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가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선사님께서 스승님한테 이제 직접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이통, 통리를 할 때 하나의 그 예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이렇게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스승님하고, 그러니까 선사님이 여기 청산 선사님께서 앉아 계시고, 이제 스승님이 이제 청운이신데, 이제 두 분이 이제 굴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계시면서 이제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계시면은 청운도인께서 공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럽니다. 공. 이 글자 하나를 준 거예요. 이 공이라는 글자의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죠. 자, 이것을 이제 던져준 겁니다. 선사님한테 공. 그러면은 선사님은 그 공을 받으셔가지고 생각을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린 상태로다가 계속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아, 공 다음에는 진입니다. 얘기를 한대요. 이 공 속에서는 참된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진입니다. 그러면은 스승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러려니 그러신답니다. 이 그럴련자가 있죠. 이 자연할 때 이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그럴련 그냥 그렇게 되겠지 맞는 말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 다음은 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승님께서 그러려니 이 한마디만 하신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진 다음에 이제 또 계속 이렇게 또 수행을 하다 보면은 또 무슨 글자가 딱 떠오르냐 하면은 진 속에는 기가 있다 그럽니다. 기. 기입니다. 이야기하면은 또 스승님이 그러려니 그러신대요. 그럼 이제 또 기를 가지고 또 한참 또 이렇게 그 명상을 하다 보면은 기라는 것은 흐른다는 겁니다. 류입니다. 기는 흐르게 되는 겁니다. 류, 그래서 이제 유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려니 또 그러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한참 또 수행을 하다 보면은 류라는 것은 흐르는 것인데 흐르는 것은 물입니다. 수입니다. 그러려면 또 그러려니 그 다음에 또 수 다음에는 수라는 것은 평을 찾아가요. 평입니다. 그러면 또 그러려니 평을 찾게 되면은 이것은 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평이 되면은 이 화목, 화합하게 될 수 있는 성질이 됩니다. 화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은 낙이 됩니다. 낙. 즐거움이죠. 그래서 공 한자에서부터 자연의 진리를 쭉 이렇게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공부해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공, 진, 기, 류, 수, 평, 화, 락 이렇게 하면서 마치 끝말 이어서 쭉 가듯이 진리가 이렇게 풀어진다는 거죠. 이걸 하나 예를 들으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 딱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름을 바꿔주신다 그래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선사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 육이라는 성함도 있으셨었고요. 고씨이기 때문에 고, 유, 기, 고근창, 또 하여튼 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지금 다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한 5개 정도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스승님께서 바꿔주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문방구를 철물점이라 그러면 되겠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렇게 문방구로 그러면 아시죠? 물건 같은 것이 문방구에서 파는 것하고 철물점에서 파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수행자가 수준이 상당히 이렇게 높아졌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 그 수준에 맞는 이름이 필요한데 이 이름이 아니라 낮은 이름을 갖게 되면 이게 진동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한 차원 또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또 이름이 또 붙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름이 계속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진관으로다가 이 각을 하게 되면 깨닫는 상태를 갖다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는 나하고 관련된 모든 주변 것을 다 정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정리가 다 끝나게 되면은 그 자체는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나하고 관련된 이제 그것과 그 뭐 집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끄달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하나도 없이 그대로 그냥 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행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차원 높아지게 되면서 이제 진리를 갖다가 이제 자꾸 이렇게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레벨이 돼가지고 진리가 이렇게 좀 되면서 내 수준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이 또 붙게 되고 또 한 차원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 해당되는 이름이 붙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계속 이제 닦아 나가면서 이 통기법에서 거의 통리, 이 통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완전히 통리가 되냐 하면은 심리, 생리, 병리, 이 물리, 양리, 이 심리, 생리, 병리, 물리, 양리가 결국은 하나의 이치로 돼 있다라는 일의 상태. 그래서 통리는 모든 삼라만상에 펼쳐져 있는 모든 진리들이 결국은 하나다라는 상태까지 갔을 때 완전히 이제 통리가 되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를 얻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으로만 머리로만 공부로만 해서 이 통리를 얻은 것과 수련을 통해 가지고 내 몸 자체가 바뀌어지면서 그 에너지의 진동수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자연의 법리를 갖다가 완전히 하나로다가 일의 경지까지 가게 됐을 때 이것은 틀린 것이죠. 그래서 다른 타 수련법에서 말하는 도인의 개념과 이 국선도에서 말하는 도인의 개념이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선도에서는 몸과 정신 이 자체가 같이 등급이 올라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국선도에서는 몸도 바뀌어야 인정을 하지 몸이 안 바뀌었을 적에는 국선도에서는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를 통했다라고 했을 때
몸이 극도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정신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국선도 수련의 아주 참된 진면모가 됩니다. 그래서 일의 경지까지 간 상태가 되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몸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다가 되면서 도력의 수준이 상당히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끝으로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선사님께서 이제 국선도 수련법 전체를 이 세상에 딱 내놓으실 때 360동작을 갖다가 이렇게 다 기억해 하셔가지고서 이것을 그림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선사님 다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360가지 동작을 다 기억하셔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그림으로 다 그리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선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모든 진리가 하나다라는 개념까지 알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수련 배우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지만 도를 통하고 나면은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의 세계라는 것은 참 무궁무진하고 우리 인류가 한 번쯤은 누구나 도달해 봐야 할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국선도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를 또 얻게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책을 봐서 그 다음에 스승님한테 무조건 배워가지고 이렇게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DNA 속 안에 우리가 좌뇌 우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뇌에 가지고 있는 인류의 그 지혜가 그냥 자연스럽게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 각진관에서 하게 되는 하나의 수련법입니다. 네, 오늘 요것을 각진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